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그리고 유승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유일한 아나운서가 이제 첫 시작할 때 이를 악물고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안 틀리려고요? 안 틀리려고. 뭘 해도 지금 좋아하시는 거죠? 아, 그럼. 물어도 좋고 씹어도 좋고 숨차도 좋고. NG 뭐 걷어내기 이런 거 없어요? 걷어내기. 되게 저한테 관심 많으시네요. 자, 오늘 건강상담 메일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 이 메일 주소가 이제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소 길지만 잘 알아들으시고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상담하기 전에 뭐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일을 했는지. 되게 답이 되게 와닿네요. 나도 누가 물어보면 어제 뭐 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거든요. 저는 네. 누가 뭐 날짜를 쓰라 그래갖고 이제 쓰려고 2022까지 딱 썼는데 갑자기 2022년인지 2021년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맞아. 심지어 방송에서 2002년도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 뭐 헷갈려. 그냥 헷갈려. 네. 왜냐면 이게 생소해. 22년이나 됐다는 게 너무 생소해가지고. 맞아요. 1990 몇 년 막 이렇게 살다가. 1900년생이잖아요. 네. 어제 별일 없으셨어요? 네.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도 뭐 열심히 일했고요. 네. 그리고 묻지 마요. 네. 너무 바빠. 거리두기 해요? 거리두기. 이게 아니 우리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나이가 네. 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했던 그냥 재미를 줬던 것, 친구들이 만나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렇게 한 잔씩 붓고 마시면 막 그것만으로도 캬 하면서 막 한다면서 야 그랬었어 막 텐션이 업이 되죠. 술이 들어가면. 근데 이제 일 때문에 일 때문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의할 게 있어서 이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일단 뭐 따라요 마시면 알았어. 텐션이 절대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재미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즐겁게 했던 그런 자리들이 네. 왜지? 그럴 때 이제 뭐냐면 새로운 걸 해야 돼요. 남성 갱년기가 오셨네요 보니까. 아니요 그거 뭐 남성 갱년기야 그게. 남자들도 갱년기 온다 그래서. 남성 그런 갱년기의 감정 가장 변화 중요한 있다던데? 특징이 저에겐 없어요. 뭔데요? 거기까지. 왜 거기까지야? 나 다음 궁금해. 주제로 남성 그렇기 갱년기를. 때문에 전 아니라고요. 갱년기요. 네? 다음 아이템. 써놔. 네. 이거 다음 아이템.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하는 게 왜 요즘 흥미가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미마저 없으면 난 앞으로 어떤 재미를 갖고 살아야지. 이게 딱 막막하게 소고기에 좀 비싼 위스키를 먹어야 되나? 많이 드실 텐데 선배님.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말 걸지 말게요. 뭐 재미도 없는 뭐 우리 그냥 저희랑 먹으면 재밌어 비슷비슷한 하실 하루를 수도 보내고 있어요. 계시니까. 우리랑 그렇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뽀얀거탑 하면서 또 즐거움을 찾으실 것 같아요. 그죠? 뽀얀거탑 하면서 즐겁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것도 아닌가 봐 이제. 약간 그게 있어. 그게 있어? 너 지금 아니. 나한테 막 지적질하는 거야? 제가 대답까지 유수영 기자님한테 오냐오냐 했더니 선배님 오기 전에 직속 선배님이니까 평소에 무섭게 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인지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야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 왔다 갔다 하신대요. 잘해주세요. 요즘 애들이 그래. 아니, 그런 거지 뭐. 요즘 애들한테 진짜 맞출 근데 수가 없어. 꼭 그래서 혼내더라도 나중에 바로 3분 뒤에 전화 와서 위로의 전화를 또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꼭 사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일을 꼭 모시는. 네. 뽀얀거탑에도 오늘 큰 즐거움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건강상담 메일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제 입안에 목 깊숙한 곳에 뭔가가 생겼습니다. 침을 삼키듯이 목을 조이거나 혀로 목구멍 쪽에 마찰을 주면 목 뒤에서 이물감이 들고 가래침을 뱉듯이 긁어내도 남아있는 이물감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무젓가락으로 혀 안쪽 끝을 내리고 후레쉬로 비춰서 거울을 보니까 목 깊은 곳 뒤쪽 좌측에
벽에 하얀 이물질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헛구역질을 견디면서 제거를 하셨대요. 이게 수년 전 경험인데 최근에 또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상태로 며칠 있으면 어쩌다 떨어져서 나와 뱉어내기도 하는데 양치할 때 아주 심하게 목 밖으로 공기를 불어내니 배출이 되었지만 여전히 또 이물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목 안을 유심히 거울로 보면서 식도벽에 홈이 파여 있는 걸 봤는데 여기에 다시 이물질이 낀 건지 위 내시경 할 때는 따로 증상 얘기하지 않으셔서 뭐 이게 뭔지 음식물 찌꺼기라면 오래 둬서 식도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특이한 증상이네요. 뭐죠 이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요? 많은 흔한 증상이에요? 네. 흔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저는. 딱 전 사연 딱 보내주신 거 이제 보고 목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약간 뭐지 심각한 거 아니었을까? 했는데 네? 내리면서 쭉 보니까 네. 괜찮아요. 괜찮다. 뭐 이렇게 걱정을 막 흔한 많이 하셔도. 증상이다. 네.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편도결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유현 기자가 얘기했지만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입냄새를 취재하다가 편도결석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저한테 많이 얘기했을 때 에이씨 저도 그냥 그거 뭐 입안에 있는 찌꺼기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수가 편도결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편도에 돌은 아니에요. 약간 말랑말랑한 근데 그런 것들이 덩어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달라붙는 건데 신기하네요. 그게 그냥 뭐 재채기하거나 기침할 때 나오기도 하고 딱 달라붙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 목속 뒤에 있지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그래요. 입냄새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걸 거라고. 오, 맞아요. 진짜요? 네, 이걸 거라고. 이게 저 인터뷰도 했는데 환자 이 편도결석 환자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나 멀쩡하게 앞에서 되게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도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입냄새? 이게 아니 이게 본인의 이제 이게 나가면 모습이 나가면 안 될 것 그쵸. 같아요. 그래고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자가 그랬더니 이제 다시 그럼 가려주세요 해가지고 원래 저희가 원래 가릴 때는 뒷모습으로 해서 해야 맞아요. 되는데 정면으로 이제 다 찍어놓고 이제 가리려니까 되게 좀 쉽진 않았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을 제가 이제 취재할 때 그래도 좀 감사해요 그분한테 취재를 도와주셔서 네. 그분을 이제 이 검사를 하는데 요게 나와야 제가 화면에 담을 수 있잖아요. 이게 목을 하고 찾았어요. 그래서 딱 저한테 이제 우리 카메라에 담을 수 있어요. 편도결석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딱 꺼내는 장면을 담을 수 있었는데 어머나.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음식물 찌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 있는 사람들이 더 이거를 걸리기가 쉽대요. 그래요. 넘어가면 이 구강에 있는 세균과 함께 그 복잡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돌 같은 걸. 그래서 이게 한두 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개 있기도 있을 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 저절로 없어지긴 한대요. 근데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는 사실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그냥 떼내라고 하는데 뭐 쉽지는 않고. 근데 결국 뭐냐면 이제 계속 생기나요 이게 한 번 생기면? 약간 이런 요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 생기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한번 생긴 사람들은 계속 좀 생기는 경향이 이게 어떤 이 돌이 생기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재료는 뭐 음식 찌꺼기 그다음에 콧물 뒤로 넘어오는 콧물. 그러니까 세균. 부비동염 있는 분들이 이 코 뒤로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비동염 있는 환자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위식도 역류가 조금 있어서 거기가 항상 넘어오는 분들 그리고 편도가 좀 커서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편도에 조금만 있으면 편도염 걸려가지고 막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게 이제 흔한 거죠.
편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딱 습관적으로 잘 붓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러면 편도 수술해서 막 다 떼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필요한 기간이지 않을까 하고 일부러 수술 남겨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네. 뭐가 맞는 거예요? 예전에도 맹장도 그랬잖아요. 네. 충수돌기라고 하는 부분도 전혀 역할을 우리가 찾을 수 없어서 우리 예전에 뭐 제왕절개를 하면 충수 일부러 이것도, 연김에 예, 잘라내고 잘라내고. 닫고. 서비스 패키지로 내 충수도 없어질 뻔했네. 나도 그런데. 근데 지금은 네, 그런 개념이 맞아요. 없어졌고 맞아요. 편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편도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여기가 면역력을 대단히 많이 좌우하는 거라서 네. 굳이 있는데 떼어내거나 하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도염을 항생제를 먹을 정도의 편도염을 대여섯 번 이상 앓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3번 정도 이상 편도염을 앓는다면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짜증난다면 나고 냄새 막 이러면 그러면 이 편도 절제술을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그분도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편도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 예정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딱 됐구나. 편도의 진짜 역할은 뭐예요? 편도의 기능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편도는 백혈구의 일종인 임파구들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조직이어서 주로 하는 일은 목을 통해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을 걸러주고 감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상기도 감염, 즉 감기에 대한 방어 체계를 형성합니다. 근데 되게 이분이 사연을 네. 되게 그 묘사를 잘해 주셨어요. 막 공개 불어내니 할 때 골룸처럼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그런데 너무 이제 걱정 안 제가 하셔도 그때 취재했을 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네. 제가 이제 기사에는 그 선생님의 모든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맞아요. 1분 50초, 2분 정도니까 인터뷰는 한 13초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건데 뭐라고 했냐면 이 구강의 위생이 이가 있는 구강 전반부의 위생과 저 편도가 있는 후반부의 위생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닦는 거는 앞에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소금물이라든가 우리 가글 제품이나 이런 걸로 네. 아니면 맹물이라도 이렇게 뒤에 해가지고 하는 습관이 좋대요. 이런 부분을 맞아요. 하는 데는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구강의 위생은 구강의 전반부 위생. 우리가 그냥 양치질로 하는 거죠. 구강 후부 저쪽 안쪽의 위생을 따로 생각해서 각자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이분이 네. 식도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식도벽은 아니고 그 보신 부분은 이제 편도일 거예요. 그래서 뭐 식도 문제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입천장이랑 연결되는 여기 안에 이렇게 부분. 동그랗게 튀어나오는 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양치질 할 때 헛구역질 하면서 하는 나쁘지 않은 거네요. 근데 이제 그걸 개그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네. 이쪽 그 위쪽에 혀는 뭐냐면 내가 이제 뇌신경이 나왔으니까 뇌신경. 제 전문 네. 혀에는 맛을 느끼는 신경과 움직이는 신경이 다 교감 부교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 뒤쪽에는 뭐하고 연결돼 있냐면 10번 그러니까 이거 10번은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미주가 뭐냐면 길을 알 수 없다 안일미자예요. 영어로는 베이거스예요. 뭐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다 밝혀졌죠. 이게 쭉 가서 위와 횡격막까지 다 분포하거든요. 이 미주신경이 되게 중요해. 우리 몸에 이게 잘못되면 이 미주신경이 뭔가가 이 평온함을 잃으면 그 모든 증상이 다 생기는 거예요. 두통에서부터 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미주신경 이론만 하더라도 책 한 권이에요. 지금은. 이게 근데 그걸 뒤쪽을 자극되면 이 개그 리플렉스가 돼서 이게 부역 반응이 나타나는군요. 부역 반응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보호작용입니다. 독이 들어왔을 때 당장 토해내라고 하는 게 그 반응이에요. 네. 그냥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또 하나는 뭐냐면 뇌압이 높아져도 우리가 토를 하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저 경험해 본 적 예. 있어요. 예. 네요. 뭐 넘어졌는데 머리 다쳐가지고 계속 토했었어요. 네. 그때. 네. 그리고 우리 어지러우면 토하잖아요. 네. 이게 참 멀미도 같거든요. 이 뇌가 흔들리는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소화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극히 정상적인 방어 반응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한 200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00년대까지만 해도 잘 몰랐던 미주신경이 상당하게 관여하고 이거 다미주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설을 그래서 근데 물론 그렇다고 현대의학이 그래요. 하나 또 발견하면 모든 걸 다 그걸로 설명하려고 하고. 맞아. 좀 너무 좀 이거 많이 나갔는데 이거만 할까 다른 것도 있겠지. 자꾸 관련이 있어 그래도. 네. 그래도 어쨌든 뭐 그래요. 있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긴 한데 요거에 이제 이 개그 리플렉스의 또 다른 그 저기가 딸꾹질을 되게 심하게 할 때 이걸 딱 혀 뒤를 딱 하면 이 개그 리플렉스 하면 이 베이거스 너브가 확 이걸 다시 그러니까 텔레비전 지지지 나오면 딱 때리면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됩니다. 다만 위 안에 음식물이 있을 때 이 개그 리플렉스가 발동하면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그 딸꾹질 많이 하는 환자에게 선생님이 언제 하냐 아침 회진 때 그렇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이렇게 하지 밥 먹고 나서는 절대 안. 그러니까 이 음식물이 있을 때 개그 리플렉스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것도 뭐냐면 이분이 혹격질을 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뭐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공복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가 걸리거나 보이더라도 딱히 막 병원 가서 떼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겠네요. 근데 네. 일단은 뭐 항생제를 잘 주지는 않으시는데 네. 어쨌든 이게 이런 염증 균이 있고 이런 거니까 항생제 치료를 주시기도 하니까 만약 되게 그렇다면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시죠. 네. 시원하게 빼주세요. 네. 이비인후과 가면 또 이거 쾌감 빼는 거에 있다고요? 중독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게 이런 건 아니니까 본인 얘기할 그죠? 때 저 아니에요. 저 면도할 수 없어요. 시원하게 입냄새 빼준다는 한번 거는 봐봐. 검사 한번 해볼까? 아니 시원하게 빼준다는 걸 무슨 소리 알아요? 아니 막 인터넷 게시판 보면 편도가 쏙 뺐어요. 뭐 그렇게 뭐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뭐 귀집하듯이 그런 거예요? 저 이비인후과. 그래 귀집하듯이 아니야 근데 그런 쾌감이 뭐 있나? 떠내듯이 뭘로 이렇게 딱 좀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애들 어릴 때 기지 많아갖고 이비인후과 가서 이렇게 집게로 파내면 되게 쾌감 있고 그러건 엄마들 그런 기분인가 보네. 알겠습니다. 별거 아니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불편하죠. 네, 여기 그리고 입냄새가 이제 그분한테 얘기하면 본인도 느껴진대요. 이렇게 코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본인도 입냄새가 느껴진다는 되게 신경 거니까 쓰이겠어요. 되게 신경. 그러니까 1박 2일에 그 수술을 감당. 왜 편도 수술이 우리나라 의료진이 되게 훌륭하게 잘하셔서 네. 별사고 없지만 되게 위험한 수술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여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잘못해서 출혈이 되면 바로 호흡기로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한. 되게 물론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상당히 잘하셔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한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수술적 이 위치나 이런 것들로는 간단하지는 않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뭐 좋아진 건 전혀 아니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진자도 7만 명을 계속 넘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저희가 해드렸지만 뭐 백신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혹시 예전과 비슷하게 돌아갈 일은 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예. 찌찌뽕. 찌찌뽕. 참 나이가 나오죠. 저랑 네. 유일한 아나운서의 나이대가 나와요. 네, 맞아요. 인정, 우리 인정. 40대 초반이에요. 서로. 찌찌뽕 역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세대라고 분류할 수는 없어요. 아니죠. 같은 세대예요. 찌찌뽕 역사가 오래됐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라고요. 일단 중대본이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이 8, 9월쯤에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거리두기 검토는 안 하고 있다. 네, 유일 아나운서의 네. 가장 큰 관심사는 거리두기죠. 네. 아니 다시 거리두기. 돌아가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상황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요. 네. 일단 거리두기는 네. 다른 나라도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 근데 저희가 이제 되게 괴로운 거 뉴스를 계속 많이 매일매일 하는 건 괴롭진 않아요. 그거는. 네. 근데 예전에 했던 뉴스를 또 계속 반복하는 느낌은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전 거에 오미크론이라는 거 대신에 BA5를 넣으면 네. 그냥 오늘의 기사가 되는 거예요. 숫자만 바꿔서. 네. 이게 너무 괴로워요, 이게. 네. 그러니까 뉴스 같지가 않은 뉴스를 하는 기분? 나도 작성하는 나도 그런데 이걸 제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지겨우실까.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네. 좀 판단하시는데 이 상황을 인식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네.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해요. 저희가 어느 방송사, 어느 신문 언론사보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 SBS가 정말 노력한다는 점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거를 반응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지금은 왜 거리두기를 안 꺼내느냐 다른 카드도 그리고 질병관리청도 거리두기는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교수님이었죠 전에 청장님의 페이스북을 봐서 민간 교수였을 때의 거리두기를 보면 네. 에 대한 발음을 보면 네. 계속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성향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네. 그때는 병원에서 교수님이니까 이제 환자들을 보고 그리고 삼성병원이니까 더 중환 환자 보고 여기 회의 가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때는 의학적인 부분만을 주로 생각하셨다면 네. 지금 청장이 되셔가지고는 더 많은 정보와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에서 폭넓은 그런 자료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놀랐어요 사실. 네. 백경란 청장님이 이걸 초의 보루로 한다는 걸 2번이나 말씀하신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정말 깜놀했어요.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리두기부터 올리실 수 있겠네. 그렇게 그런 저기 했으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조동차는 예전에 네. 정치 방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어.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말 겸손해야지. 맞아.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제가 어떤 회의에 가서도 한 말인데 가짜 뉴스 진짜 뉴스를 구분해서 막 가짜 뉴스는 배격해야 된다 이런 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제가 만든 뉴스가 진짜 뉴스라는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그건 현대 의학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나중에 보면 시간이 가면 이렇게 잘못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진짜 뉴스 가짜 뉴스에 나를 진짜 뉴스로 만드는 사람으로 분류해 주신 건 대단히 감사하나 나도 자신이 없다. 두 번째 이런 개념들이 자꾸 바뀌어요. 과연 저는 이제 정치를 모르니까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방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야 돼요.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나쁘다고 했을 때가 정치 방역이 나쁜 거죠. 이걸 다른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조동찬 너 자꾸 정치 방역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방역에 정치가 들어가는 게 정치가 나빠야만 정치 방역이 나쁜 거잖아. 그러면 정치가 나쁜 거네? 정치인들 다 나쁜 사람인들이네? 딱 또 그렇게 딱 내가 제가 할 말 없게 들어오는 논리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지 우리가 정치는 뭐냐? 의학적으로 이런 판단이 있어. 의학적으로는 무조건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A라는 정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네. 거리두기를 거리두기를 올려야 돼. 근데 거리두기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을 너무나 피폐하고 일반 사람들의 이 학교와 이런 것들을 너무나 해.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네. 국민에게 가장 좋게 하는 게 정치인 거야. 그러니까 정치 방역이 나쁜 게 아니야. 정치 방역을 잘못한 거는 그러니까 정치를 나쁘게 한 게 잘못이지. 정치는 장치가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치인이신가요? 그분이? 그분이 아니에요. 정치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대 교수님이었어요. 의대 교수님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 정치인 아니에요. 네. 정치에 몸담으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대로 된 정치가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방역은 결국 뭐냐면 정치 방역이 정답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병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 가정 결국 우리 국민 모두를 생각하는 방역이 정치 방역이죠. 근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의학적인 각각의 요소들 경제적인 요소, 의학적인 요소
뭐 이런 외교적인 요소들은 실제 팩트들이 들어가서 이게 어우러져야 좋은 정치 방향이 나오는 건데 잘못된 의학적 팩트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그야말로 잘못된 정치 방향일 네. 텐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마 지금 이런 전반적인 이 국민의 삶을 봤을 때 거리두기가 효과는 떨어지고 피해는 너무 크다는 게 이제는 뭐 수치적으로 계산이 돼서 네. 그렇고요. 제가 이제 우리 SBS 보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네. 거리두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거리두기 했어요. 이거를 완화라고 하죠. 그래프가 이렇게 급속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속도를 늦춰서 의료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길게 늦춰서 사망자를 줄이는 게 거리두기의 핵심입니다. 거리두기는 백신과 똑같아요. 감염 예방이 확진자 줄이기. 감소가 1이 아닙니다. 아니고 사망자 줄이기가 백신도 똑같습니다. 네. 백신도 제일 목적은 사망자 줄이는 것. 거리두기도 제일 목적은 사망자 줄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길게 봤더니 네. 일단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늦추면 늦추는 게 길게 봤더니 별로 효과가 자체가 떨어지고요. 연령대로 봤더니 그래도 60대 이상에서는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면 사망자가 좀 줄어들긴 해요. 근데 50대 이하는 그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이건 플러스 원이라는 논문에서 실린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가장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젊은 층이잖아요. 네. 억압받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거리두기 하나 안 하나 사망률에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60대 이상에서는 거리두기를 하면 어느 정도 사망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거리두기 강화하는 거 너무 싫어하지만 선택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은. 또 하나 이번에는 거리두기를 우리 지난번에 했듯이 집과 회사에서 가장 감염이 발생되는 것은 제끼고 오로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하는 거리두기 이런 불공정한 이게 비과학적인 거리두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집과 가정에서 회사에서 하니까 강제적으로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시 영업 제한은 SBS, KBS에도 적용했단 말이에요. 할 거면. 근데 맞아요. 삼성전자, LG전자 뭐 그런 대기업 KBS, MBC 이런 다 24시간 하고 드라마도 다 뭐 영화 다 찍은데 오로지 소상공인 하게. 거기만 네. 한 거잖아요. 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그런 걸 주창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나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좋아졌던 거는 네. 그래도 이번 위원은 그래도 뭐 백경량 청장님 물론 정영 청장님도 되게 과학 에비던스를 중시한 분이셨는데 이번에 위원들은 그래도 학계에서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다행스러워서 그런데 다만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제일 적게 그러니까 50대인데 50대 4차 접종 하라고 하면 네. 네. 50대 분들 다 분노했잖아요. 니네가 내놓는 게 우리 또 백신 맞으라고 뭘 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50대 하고요. 영국은 안 해요.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거죠. 네. 미국하고 영국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정답은 없는 거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미국을 따라갔느냐. 네. 50대의 사망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60대부터는 되게 높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조금 더 전파력이 세고 면역력이 떨어져 나가는 시점이 보이는 50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50대 중에서도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비만, 고혈압, 당뇨병인 사람이에요. 그 비만하고 이 상관관계는 학자들이 많이 밝혔다고 말씀드렸지만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에 관여하는 마이크로 RNA를 이놈이 같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랬었죠. 고혈압 약 먹으면 이거 뭐 어떻게 될까 말까 막 그랬었잖아요. 얘가 고혈압 약이 들어오는 리셉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냥 이 고혈압 약이 출입하는 분은 이놈도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봤더니
10명 중 8명이 나대요. 50대에서 유병률이. 그리고 첫 진단 시기가 55세예요. 그러면 55세라면 대부분은 자기가 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50대 55세를. 전체 권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그래서 뭐냐면 이 설명을 제가 추가로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브리핑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우리가 선택한 이유, 그리고 미국은 안 한다, 영국은 한다, 미국은 한다, 영국은 안 한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 판단이 다른데 우리는 이 판단을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우리 국민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책을 정할 때 딱 끊어서 50대지만 네. 40대, 저 같은 40대도 만약 제가 비만하면 저도 위험성 있잖아요. 그럼 나도 좀 조심해야겠네. 네. 그리고 50대라고 하더라도 나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러면 아니 나는 좀 괜찮겠다. 나 안 맞을래. 이렇게 그 판단할 수 내가 있고. 개인적인 나의 처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이게 훨씬 더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너무 말을 막 주저리 자세히 많이 하면 개인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말도 안 되는 반응들이 생길까봐 안 하시는 건가요? 그 생각은 못했네. 그럴 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있다. 역시 우리처럼 잘 이해를 하면 좋은데 뭐가 그럴 수 또 있겠구나. 뭐 잡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뭐냐면 예. 제가 기자인데 왜 50대를 선택했느냐가 브리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네네. 저도 이제 중간 정도의 그 지식 수준은 있잖아요, 제가. 그 정도는 있죠. 인정. 완전 진심이었어요. 이 표정 완전 진심.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공포스럽게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정말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어제 초등학생 3학년 아이가 숨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 스탠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음. 그 한 명이 그 건강한 아이였다고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방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세종시에 취재했던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기저 질환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고열과 경련이 일어나서 갔는데 어쨌든 숨졌고 이튿날 그 다음날 숨졌고 그다음에 해당 의사는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고 했대요. 그러면 일단 건강한 아이도 원래 코로나는 아이들한테는 대단히 그냥 별거 아닌. 네. 그리고 맞습니다. 99.99%의 아이들에게 코로나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병증으로 잘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소아과 선생님들은 네. 정말 아이들한테 마스크 씌우는 게 너무 가혹하다. 야 우리 독감보다도 훨씬 약한데 애들한테. 애들 왜 실내에서 수업할 때 마스크 쓰게 하냐는 게 소아과 선생님들의 입장이에요. 어제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드물게는 그 어린이는 이렇게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어떤 톤으로 보도해 드려야 되는지 알려드려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일단 자식이 있는 사람은 일단 놀래죠. 네. 애들도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이 확률은 뭐 낮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아이들을 학교 가기 전에 다 분리하고 다시 다 거리두기 하고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렇습니다. 얘기긴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거 설명이죠. 설명을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이제 거리두기 할 때는 막 이렇게 불공정한 거리두기 했는데 지금 뭐냐면 이번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서는 각자 도생하라는 거냐 이렇게 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각자 도생이란 말은 대단히 네거티브한 말인데 결국 긴 팬데믹에서의 그 국민의 행동은 개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통제와 지시와 설득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하세요. 국민들에게 정보를 줘라. 그분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니네가 정보 안 주고 괜히 전문가랍시고 정부랍시고 언론이랍시고 뭐 백신 맞으세요. 마스크 쓰세요. 집에 꼼짝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백신을 3차 맞았을 때와 4차 맞았을 때의 중화항체의 달라짐, BA5에 대한 달라짐, 마스크를 썼을 때 안 썼을 때의
유병률의 차이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본인이 알아서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최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달려드느냐 가장 위험한 불길에 지금 위험한 불길은 고령자잖아요. 노인 요양시설이니까 이것도 이제 이건 서울대 보람의 병원 방지환 교수님이 또 엊그저께 회의에서 하신 말씀인데 제발 임시선별소 해가지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한테 선제 검사한다고 우리의 한정된 의료 자원 그쪽으로 쓰지 마세요. 제발. 그 대신에 요양시설 노인분들 많은데 더 많이 가서 해주세요. 네. 사망자 다 그쪽에서 나오니까요. 우리가 목적은 젊은 사람들 막 검사해가지고 뭐 확진자 수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망자 줄이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 정부 정책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써야 되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길게 보면 국민들께 충분히 정보를 드리고 개별적으로 행동 양식을 하고 정부는 가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만 하는 게 긴 팬데믹에선 맞는 방법으로 네.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쓸 땐 저도 각자 도생하라는 거냐 막 이렇게 각자 도생 일단 제목으로 쓰기가 참 섹시해요. 맞아. 무조건적인 통제를 하기보다 네. 정보를 주고 판단은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적일 거다. 그런 자 그리고 이제 얘기인데, 예. 요즘 뉴스를 또 말씀드려야죠. 네. 제가 그럼 이제 우리 지금 BA5가 들어왔죠. BA 2.75가 이제 하는데 2.75는 어때요? 엄청 세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네. 내가 물었어요. 2.75가 뭐예요? 물었어요. 와 숫자 왜? 이렇게 편집해. 아니 그게 네. BA2하고 BA5하고 반반 섞어놨다고 해서 2.75. 그러면 2하고 5에 저기는 그럼 뭐야? 사- 3점 어, 뭐야? 저 근데 소수점만 나눴어. 그게 바이러스 학자들은 1, 2, 3, 4, 5를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1, 2, 3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A5도 BA2에서 이렇게 좀 많이 변한 건데 5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BA2와 BA5 2에서 이렇게 해서 5를 잡은 거니까 그거에 애매한 그 반을 7.5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건 왜 7.5야? 바이러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7.5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2와 5에. 기원이 그렇다. 그러니까 BA5도 2에서 출발했고 그러니까 BA2가 2에서 출발했는데 멀리 간 게 5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멀리 간 게 근데 3은 원래 딴 거 있고 멀리 간 게 5니까 BA 2.5와 BA 5 멀리 간 거에 중간이 7.5라고 해서 2.75라고 한 거래요. 이건 가천대학교 의대 교수님이자 대한백신학회 편집위원장인 홍기종 박사님의 설명을 그대로 2에서 봅니다. 같다라는 느낌을 더- 또 없애지 않기 위해서 2.75라고. 네, 3은 원래 딴 놈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3이나 4는 쓸 수가 없는 거고 음. BA2에서 간 놈이 오니까 BA2와 이 5의 3, 4는 중간이니까 다른 여기서 거니까. 3, 4는 다른 거니까 이 2의 중간을 느낌을 7.5. 주면서 중간이 중간을 7.5인 그렇죠. 거야. 그래서 7.5인 거예요. 2.75. 근데 이제 이놈이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반반 섞은 그 켄타우로스라는 병칭을 네. 이거 오리진도 알았어요. 뭐냐면 트위터. 미국 CDC 어느 국장이 자기 트위터에 올리신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런데 뭐냐면 근데 그 우리 홍기종 박사님이 저한테 뭐냐면 이 양반 왜 자기가 CDC 과정이 왜 지 맘대로 켄타우로스라고 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켄타우로스가 된 거예요. 파급력이 예? 그래서 그분이 썼어요. 켄타우로스는. 근데 이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 환자가 됐는데 얘가 BA5하고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뭐 상당히 이게 여파가 다른데 네. BA5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약에 약간은 덜 들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도 듣는 것 보이는데 BA 2.75는 네. 일단 더 안 들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동경대에서 논문을 낸 건데 일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이 항바이러스 제제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네. 모노클로나 안티바디라고 하는데 그동안 써왔던 항체 치료제들 쭉 동경대가 있는데 얘는 훨씬 많이 써야 돼요. 용량을.
약을. 예. 물론 이제 보니까 그 논문에는 GSK 제품의 모노클로널 안티바디하고 이브실드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2.75에도 잘 듣는데 듣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 오미크론보다는 용량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브실드를 용량을 좀 높였잖아요. 좀 그래서 이래서 높였구나 지금 이해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 근데 제가 이제 일전에 그 보도에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2.75의 변환 부분은 네. 그 RNA 폴리머라이즈, 그러니까 RNA 중화효소인데 RNA 중화효소에도 얘가 변했어요. 근데 RNA 중화효소는 뭐냐면 팍슬로비드, 라게브리오가 작동하는 부위예요. 얘네가 이제 어쨌든 RNA 바이러스니까 RNA 어떤 효소를 딱 받아가지고 지네가 막 증식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거를 딱 때려잡아가지고 바이러스 증식을 못하게 하는 약인데 그 부위가 변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BA2.75 켄타우로스에 대해서 극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참 똑똑한 분들이야. 그러면 네. 똑같이 어쨌든 약 좀 세게 쓰고 뭐 똑같이 경계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놈이 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2.75의 우리 첫 감염은 소리 소문 없이 발견됐습니다. 해외 여행을 갔다 오신 분도 아닌데 코로나 이제 표본 샘플에서 우연히 딱 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2.75가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 있었던 거고 오늘 이제 한 분 오시는 분은 해외에서 감염된 분인데 이 2.75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의 관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BA5의 본격적인 치명률은 이번 달 말과 8월 달에나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오미크론의 이런 효과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백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퓨어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오미크론 자체의 치명률도 백신 효과에 그 사라지면서 이거 웨이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다는 거예요. 이 다는 것 때문에 이 우리의 치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BA5까지 딱 이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가 지금 되게 뭐냐면 걱정하는 포인트예요. 네. 지금 뭐 백신 접종해 달라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저항감을 갖고 계시니까 저도 되게 정말 말씀드리기 싫고 조심스러운데 이분들은 그래서 지금 60대 이상의 4차 접종은 최대한 해달라. 우리 지금 40% 안 되잖아요.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지금 막 저한테 막 뭐 이렇게 안 달란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너무 지금 급하다 지금. 60대 이상의 4차 접종. 세변이용 백신 말고 지금 백신으로. 지금 이 백신의 효과가 다른 효과와 BA5의 새로운 효과 이게 이 그래프가 이 꿈틀이 지금 올라가고 있군요. 물론 그래도 예전만큼 이렇게 올라가진 않지만 꿈틀로 올라가고 있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60대 어머님 아버님의 4차 접종은 네.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끝. 그 저희 부모님도 뭐 다른 방법 없으니까 4차 맞아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승영 기자 취재한 네. 우리나라에서 그 처방약이 너무 적게 처방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걸 얘기해 보시라고요. 네네네. 이게 또 도입을 뭐 더 하겠다. 왜냐면 이게 심해지니까. 그래서 빨리 처방될 수 있게 하고 많이 이제 쓸 수 있게 많이 들여오겠다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러니까 개원가의 선생님들은 이거 처방하는데 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거는 신장에 간장에 있으면 처방 못하는 팍스로비드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 뭐 종합병원에서는 1시간이면 나와요.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런 건. 근데 여쭤보니 이걸 피를 뽑아서 그 검사만 해주는 기관에 보냈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우선 시간이 걸리고 비용 이게 들고. 비용도 들고 그 이거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면 또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사실 피 검사를 안 하는 그런 기관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굉장히 뭐 작은 곳이나 이런 곳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 확인을 할 수 있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약 먹고 있냐 이런 거 다 확인하는데 사실 23가지 또 여성의 경우는 뭐 갱년기 치료제 이런 거 먹고 있으면 아예 처방이 안 되니까 아 그래요? 네, 다 이제 확인을 하는 것조차 너무 지금 힘이 왜냐면 다른 환자들도 봐야 되는 게 사실이고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그쵸. 많겠네요. 그래서 예. 뭐 외부 병원을 다니고 계신다 하면은 그런 쪽에 뭐 팩스로 이제 진료 받을 수 기록이나 이런 걸 있지만, 다 요청을 해서 가지고는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질병관리청 담당자분께 여쭤봤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많이 오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으신 거냐 했더니 이게 지금 사실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면 다음날 또 뭐를 클릭을 해서 이걸 처방했다고 보고를 해야만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품이라도 줄여줄 수 있게 그런 걸 없애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고충을 듣고 이제 의사들에게도 더 쉽게 처방할 수 있게 좀 교육이나 홍보를 하려고 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이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상태라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팍스로비드하고 라게브리오 라게브리오. 처방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팍스로비드나 다른 치료제를 처방을 못하는 경우에 라게브리오를 처방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허가가 그렇게 났어요. 긴급 허가 승인이 났을 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 이게 영국에서 처음에 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영국 허가사항을 찾아보니 다른 치료제를 못 쓰는 경우에라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근데 FDA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다른 치료제를 못 쓰거나 뭐 안 맞는 사람에게는 이걸 쓰라. 그래서 이 사이의 갭은 뭐냐고 했더니 이 사이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제 라게브리오가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FDA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고 우리나라 식약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비슷하게 했다. 이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라게브리오를 처방하려면 팍스로비드를 왜 못 쓰는지 또 입력을 하셔야 된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허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처방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병원 김성환 교수님과 서울대 보람의병원 방지환 교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뭐냐면요. 저렇게 다른 약을 못 쓰는 와중에 라게브리오 처방엔 조건이 있었는데 3월까지요. 보면 라게브리오 처방이 팍스로비드보다 6배가 많습니다. 아 저런 게 제약이 있었는데도요? 네, 왜냐하면 팍스로비드는 쓸 수 있는 환자가 너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콩팥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모이니까 미국은 영국보다 제한을 까다롭게 뒀지만 미국 데이터입니다. 라게브리오가 훨씬 낫고요. 일본도 라게브리오 처방이 훨씬 많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이게 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라게브리오에 대해서 너무 쓸데없는 오해가 많이 됐다. 이 감염 예방 이 조건이. 근데 중증도를 따져봤을 때 라게브리오 그룹이 훨씬 더 팍스로비드보다 위험한 그룹을 했고요. 사망 감소 효과는 라게브리오와 팍스로비드가 동일하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을 쓰는 건 사망을 막기 위함이다. 다른 나라는 실질적으로 라게브리오를 6배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여지껏 이렇게 쓴다. 그래서 제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이 편견 좀 깨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니까 선생님들이 학회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유수경 기자가 요거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대단히 빠르게 해야 되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 주시냐면 제가 완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60대 이상은 PCR까지 가지 말고 PCR 너무 걸리니까 이거는 타미플루도 빨리 초기에 처방을 먹어야 해요. 효과 있지 조금 지나면 타미플루도 효과 없거든요. 네. 똑같은 기전입니다. 안티바이럴 바이러스를 죽이는 적이는 거니까. 얘도 빨리 해야 되니까 고위험군 막 PCR 해가지고 2, 3일 기다렸다 하는 거 없애고 그냥 신속항원 검사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지금은 60대 이상한테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령분들에게 진단하고 빨리 처방하는 거 우리 그럴 준비 갖춰놔야 돼요. 네. 라게브리오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도 있대요. 환자분들이 라게브리오를 처방하려고 해도 저 라게브리오 안 받겠다. 환자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편견이. 이게 우리나라 보도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왜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1월 3월 늦췄을 때 미국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맞으면 미국과 영국은 다 등신 들인 거죠. 네?
라게브리오 효과 떨어져서 효과 안 해준 거거든요. 그럼 미국과 영국은 등신이잖아요. 일본도.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럼 우리나라만 맞고 미국, 영국, 일본은 다 등신이었나?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안 따졌어요. 그리고 관련 보도도 똑같이 이제 그때 설명이 라게브리오는 효과가 떨어진다. 30%. 이건 감염 예방 효과입니다. 그것도 훨씬 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 사망 예방 효과는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먹는 이유는 사망을 낮추기 위한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늘어났다는데 네. 옛날엔. 지금 뭐냐면 어쨌든 3월까지는 그랬어요. 맞죠. 뭐 아무튼 뭐 팍스로비드는 어쨌든 라게브리오든 좀 과감하게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라게브리오에 대해서는 더 자유롭게 지금 라게브리오가 우리가 확보해놓고도 안 써요. 또 네. 미국에서는 약사가 또 이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할 수 있게 돼갖고 아마 또 더 많아지겠네요. 네. 네. 1분기 매출은 라게브리오가 더 많았대요.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긴 했대. 초반에 많았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약이 더 처방이 많아진다 그걸 보고 뭐가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라게브리오에 대한 오해, 편견 이런 게 좋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무튼 지금은 뭐 업데이트 3월 때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더 늘었다니까 그건 뭐 교정해야겠죠. 미국도 네. 팍스로비드 처방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스로비드가 처방 못하는 많은 중증 환자들의 라게브리오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네.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환자분들이 나 그거는 싫어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오해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잘 그런 해준다고.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제부터라도 네. 제대로 이렇게 네. 다시 저희들도 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있는 전문가가 저는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이거를 그냥 캡처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중환자를 보고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이제 읽으려고 했던 걸 못 찾은 건 뭐냐면요. 네. 조 기자님 그거 왜 이렇게 늦게 되는지 조 기자님 취재 좀 해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부탁. 알겠습니다. 답답하셨을 때.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사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네. 다음 주도 또 코로나 얘기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보내주셔도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